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를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기사 이런 기사들 준비했는데요. 함께 좀 보시죠. 코로나19 사태로 롯데호텔, 국내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 업체죠. 롯데호텔마저도 휴업을 검토했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속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뭐 이런 그 피해가 계속 겹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시세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얘기, 관련된 얘기들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롯데호텔에 대한 얘기가 새롭게 좀 취재가 됐는데요. 롯데호텔 국내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이달 초에 롯데호텔 같은 경우 한 달간 2월 한 달간 롯데 소공동에 있는 롯데 그 본점이죠. 롯데호텔 본점 신관을 한 달 정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뭐 손님이 아무리 적어도 객실에 예약이 아무리 적어도 그냥 그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그 국내 대표 호텔인 롯데호텔 역시도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아직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객실 점유율이 통상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객실의 한 절반 정도는 차는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한 10% 남짓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전체 객실 수가 한 300개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예약된 객실은 한 20개 남짓한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엄청나게 그 많은 인력을 돌리고 인프라나 전기요금, 유틸리티 요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 호텔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보면 그 최근 한 달간 예약이 무려 5만 건이나 취소되는 전국에 있는 롯데호텔 전체 예약 건수가 5만 건이나 취소되는 상황에 지금 처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이그제큐티브 타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기사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그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 그 감소 부분, 또 우한을 비롯한 상당 부분에서는 자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를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롯데호텔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숙박업 전체의 매출 증감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1월 1주차에는 전년 동월 대비 2.7% 정도 매출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3주차, 그러니까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그 당시는 우한 코로나라고 불렸었죠. 우한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매출 증가액이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월 들어 3주차에는 한 24.5% 정도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유사한 기사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지금 휴점을 했다라는 그 안내문을 붙여놓은 그 사진인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백화점, 마트, 면세점 등등 국내 대표 유통업체 같은 경우 지금 지난달 20일 이후에 최근 40일간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0일간 61개 점포가 지금 휴점 상태를 겪었고요. 또 총 휴업 일수는 110일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40여일의 기간 동안 110일 정도 휴업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유통업체의 고객 감소, 또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구석에 있지만요.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유통업체별 코로나 피해 규모인데요. 이거 저희가 추산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면세점 같은 경우 지금까지 2천억 정도의 매출 감소세를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1,670억. 또 마트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 마트는 최근 들어서 생필품 사재기가 늘어나면서 조금 매출이 덜 줄었지만 여전히 피해액은 한 250억 정도 되고요. 아울렛 호텔 같은 경우도 1,000억 정도. 이걸 모든 걸 합치면 여기 보시면 40일간 약 5천억 정도의 피해액을 기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그 유통업체, 여기 유통업체에는 호텔, 면세점, 또 마트, 백화점 등등이 포함된 모든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종의 카테고리인데요. 이 카테고리에서 직접적인 피해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간밤에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8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그 유통업체들의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통업체들에 대한 주식 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는, 굉장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줄어들고 바닥을 찍고 서서히 안정세를 취하는 국면이 돼서야 서서히 이 유통업체들의 피해 손실액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감염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뉴스를 하나 또 보시면요. 지금 유통업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도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도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는 더 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상장사 115개사의 영업이익을 조사했더니 21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한 달 전에 비해서 7% 정도 하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 숫자로 비율로 보면 상장사 10곳 가운데 7곳, 거의 70%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주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나오는데요. 여기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이 석유로 제품은 국제적인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인데요. 이렇게 많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자체도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요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렇게 70%가 넘는 영업이익 감소, 영업이익 하향 조정 전망을 낳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티웨이 항공, 대한항공 이런 항공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체와 함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들이다. 또 호텔신라 역시 롯데호텔처럼 호텔 업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그냥 리저너블하게 전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주로 중국인들의 보따리상, 중국인들의 국내 면세점 방문 등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었는데요. 그 매출도 역시 25%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국내 그 수출, 또 국내 경제 전반, 또 국내 증시를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반도체 업종 역시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국내 반도체 업종 전체로 보면 최근 한 달간 반도체 업종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5% 이상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마지막 버팀목인 반도체 업종 역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국내 증시의 반등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PER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PER은 이익 대비 주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말은 PER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다만 실적이 동시에 줄어든다 그러면 PER은 높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적도 같이 나빠진다. PER 재고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업종들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겠다. 반대로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는 종목이 있을까? 있다라는 거죠. 여기 삼양식품 같이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식품류 그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들도 있고요. 또 NC소프트, 게임주 여기서 한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게임주들의 실적 호조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이 예정되면서 건설주의 SOC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이 GS건설 같은 종목의 이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들 또 그에 비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 건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또는 식품 관련 업종 이렇게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는 종목군 중심으로 매기를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자동차주 역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현대차, 기아차, 공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같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실적 우려는 한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겪을 것이라는 점이 실적 우려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총 수요 자체를 줄일 것이다라는 우려감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실적 관련주들도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하면서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실 텐데요. 마지막 뉴스는 공매도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시장 하락을 추가로 부추기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공매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최근에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한국거래소 자료인데요. 2월 마지막 주에 일별 외국 투자 주체별 공매도 거래 규모입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미미하지만 개인들의 공매도고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기관들의 공매도. 반면에 가장 불쑥 솟아있는 이 부분은 붉은색은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외국인 공매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공매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어떤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는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좀 금지하자라는 요구들을 지금 금융위에 하고 있고요. 금융위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권 안팎에서는 홍콩식의 공매도 규제 대책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규제하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공매도를 허용하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은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공약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그 홍콩식 공매도 규제가 조만간 도입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 분명히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최근 일주일간 공매도로 인한 거래액이 하루 평균 7,800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보다 기승을 부리면서 전체적인 시세 흐름을 좌우하고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등장할 경우에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정부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공매도 규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매도의 피해로부터 피해를 적게 입으면서도 또 자사주 매입 여력이 큰 기업에 대한 관심도 역으로 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 큰 폭의 반등세를 오랜만에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반등 시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다만 틈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수혜 종목군들 또 시장 내에서 기대되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는 틈새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